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8일에 정책의원총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상위 2% 과세안을 당론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여당의 이런 결정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종부세 2%안은 조세 법률주의에 위반된 행위다, 부자 감세다 등의 그런 비판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겸 경인여대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서진형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진영입니다. 예. 정부 여당이 그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기존 정책보다 완화하기로 했는데, 네. 여당 안에 따르면은 이제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상위 2% 수준으로 완화된다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완화된 그 종부세 기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부터 좀 회장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예, 여당에서 이제 특위를 만들어서 사실 오랜 기간 동안 논의를 거쳐서 네. 이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한 어떤 안을 내놔서 이제 당론으로 채택을 했잖아요. 네네.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이제 현행대로 중과세율을 이제 유지하면서 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어떤 종부세의 부과 기준을 현행 이제 6억 원 기준에서 매년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 그러니까 상위 2%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20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 한 11억 원 이상 정도, 이 2% 수준만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안을 이제 당론으로 확정을 한 겁니다. 예, 예. 그러면은 네. 현재 9억 원인 종부세 공제 금액도 같이 높아지는 건데, 네. 이게 이제 공제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 공제 기준도 똑같이 높아지면은 앞으로 이 부자 감세가 더 심화될 거라는 그런 주장도 여기저기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유세, 부자세 개념으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도입 당시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이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 원이었어요. 예, 예. 근데 9억 원이면 그때 이제 전체 주택의 약 한 1% 정도 되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3년 동안 이 과세 기준이 한 번도 이제 이 변경을 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부동산 가격은 그동안 이제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네. 9억 원이라는 금액이 서울 아파트 정도 봤을 때 이제 중위 가격 수준이 되면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종부세 과세 기준을 좀 높이게 되면 부자들만 세금을 낮춰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불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 보궐선거 때 세금 폭탄이 사실 부동산 정책의 어떤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결과들을 이제 선거 결과들을 통해서 얻어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보유세 급증에 따라서 중산층에 대한 세금 불만도 상당히 이렇게 이제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 현 정부 들어서 이 소득세의 어떤 최고 세율을 한 45%까지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의 호소력도 예전에는 엄청 높았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감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복지 수요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세수 정도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이제 고소득층을 이 표적으로 삼아서 정세로 몰아가는 것은 이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이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예, 예. 이게 또 이제 그 부부 공동 명의 같은 경우에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좀 원칙적으로 1가구 1주택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완화된 종부세 기준 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이제 1가구 1주택자라는 개념 자체가 예. 이제 뭐 이 세대원 중에서 한 명만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이게 이제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소득세법상으로 보게 되면 한 세대라는 것은 거주자와 배우자, 뭐 형제자매 같은 주소에 있으면 가족 단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한 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 부부가 주택 두 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이 두 채씩 보유하기 때문에 두 채씩 보유한 다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부부 공동 명의로 1주택 보유자는 현재 이제 뭐 종부세를 납부할 때 예.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이제 뭐 기본 공제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공제 금액 6억 원이 있거든요. 예, 예, 예. 이거를 적용받아서 부부 합산을 통해서 약 12억 원의 이제 공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이 현행 제도상으로 보게 되면 부부가 공동명의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 공동명의로 할 것인지 단독명의로 할 것인지 본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종부세를 부과해달라고 이렇게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 종부세 관련 당론을 이제 확정을 하면서 예.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만 이게 이제 이 해결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공시가를 시세에 가깝게 올린다는 방침에 따라서 이제 상위 2% 집값 기준이 해마다 이제 계속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따라서 이제 상위 2% 집값 기준이 올해는 11억 원이지만은 네. 내년에는 또 달라지기 때문에 네. 올해 기준으로 계산했던 셈법도 이제 결국 지금과 다른 금액으로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매년 발표되는 이제 공시가격이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이것을 기준으로 이제 2% 기준선을 설정하다 보니까 매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공시가격은 이제까지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되고 난 이후부터 계속 이제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개인별로 전국의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을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워서 2% 이제 기준선을 끊어야 되잖아요. 이게 뭐 올해 이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약 11억 원 선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게 되면 이 종부세 기준들이 매년 바뀌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위 2% 부과가 시행이 되면은 네.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이제 현재보다 크게 줄어든다고 하던데. 네네. 예,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건지 이것도 이제 궁금하고. 네. 그리고 또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감소. 이건 또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회장님. 네, 현재 이제 뭐 현재 기준인 9억 원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정하게 되면 약 한 18만 명 정도 된대요. 이제 정부의 발표 자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개편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설정을 하게 되면 한 이 9만 명 정도 수준으로 줄어든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2019년도에 그 종부세 납부 대상 8만 명과 좀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이게 줄어든다는 이
자료들을 지금 정부에서 내놓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줄게 되면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을까? 뭐 장점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종부세 대상자 축소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국민들이 좀 조세 저항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네. 이런 어떤 장점들은 있겠죠, 그죠? 예. 근데 지금 종부세가 뭐 이제 뭐 위헌의 소지도 있고 2%를 선정하려고 하면 행정력도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겠죠. 예. 그다음 또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럼 금융자산을 만약에 뭐 50억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죠? 예, 예, 예. 그런 사람들과 어떤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 이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네. 이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어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사실 차이가 많이 나요.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 예. 예.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은 실질적으로 이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이제 많이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소유자와 단독주택 소유자 간에 이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그 11월 말에 네. 그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는 것을 역산하면은 이제 이번 달 20일까지 종부세법 개정안의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네. 그런데 그 세제 개편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조세 법률주의 위반이다, 뭐 네. 과세 깜깜이다, 이런 그 비판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이 어떻게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2% 안이라는 것은 뭐 많은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유일한 어떤 퍼센트 조세 제도이거든요. 그래요? 예. 우리가 이제 조세 법률주의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예. 이게 조세 법률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조세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으로 정할 때 납세 의무자는 누구이고 과세 표준은 무엇이고 세율은 무엇이고 과세 대상은 누구인지 이 네 가지 요건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시가격 상위 2%와 같은 어떤 이 추상적인 요건을 이제 그 기준으로 삼게 되면 네. 국민들은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올 때까지 네. 본인이 납세 의무자인지 우리 집이 과세 대상인지 모르는 거죠,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종부세의 과세 목적이 뭐냐게 되면 부동산 가격 안정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상위 2%로 정하게 되면 집값이 내려가서 상위 2%에 해당이 되면 세금을 내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의 어떤 도입 목적이나 취지에도 네. 어긋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공시가격을 해마다 정하기 때문에 가세 여부가 매년 이제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뭐 집값이 하락해도 내가 이제 종부세를 내게 되면 국민들의 조세 저항을 또 가져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을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공시가격을 1등부터 100등까지 정하는데 행정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행정 비용도. 예. 아니 뭐 여기서 또 그 짚고 가야 할 게 네. 정부가 이제 공시가격을 책정할 때 적용하는 이 현실화율을 잊고 가서는 안 되거든요. 네네, 그렇죠. 네, 예.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그런 현실화를 이제 추진 중인데, 네. 그렇게 되면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현재와 달리 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바뀌거나 조정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회장님 네네. 말씀하셨듯이. 네네. 이거 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이런 거는. 지금 이제 현재 공시가격을 구성하는 이제 가장 큰 요인이 뭐냐게 되면 주택 가격하고
공시지가 현실화율이에요. 예, 예. 근데 뭐 주택 가격을 장기적으로 이제 좀 단순화시켜 보게 되면 항상 이제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통해서 이중으로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주택 가격이 조금 소폭 떨어지더라도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적용하게 되면 공시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전체 어떤 공시가격과 연동되어 있는 이 종부세의 과세 기준선도 어떻게 보게 되면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상향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과세 대상 기준을 비율해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올라도 종부세를 내고 내려도 종부세를 내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매년 반복되게 되면 결국 이제 국민들의 조세장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내리게 되면은 이 네. 종부세도 좀 변화를 좀 거기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또 변형을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집값이 내려가는데 세금을 또 내가 왜 이걸 왜 이렇게 해서 또 내야 되냐 이렇게 불만이 네. 당연히 또 저항이 나오죠. 네네. 예. 참 그 회장님 마지막으로 네네. 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의 이 잦은 변화. 네. 잦은 변화 이거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이게 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최근에 보게 되면 이 종부세에 대해서 많은 개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 과세 체계 자체가 상당히 이게 복잡해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종부세가 이제 2008년도 도입이 되었어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2018년도까지는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최근 현 정부 들어와서 이제 3년간 예. 이 부동산 가격 안정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주택에 적용되는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 세율 체계의 변경들이 엄청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세 체계가 잦은 변경을 하게 되면 예, 예. 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정답이에요, 회장님. 예. 지금 안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 게시판에 네.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이게 저 부동산 정책이 이게 점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지냐고. 예.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못 듣겠대요, 지금. 조세 업무를 담당하는 뭐 세무사나 전문가들도 예. 이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아, 이거 참. 사실 세법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종부세가 됐던 네네. 뭐 어떤 뭐 세금이 됐던 어린 학생들도 옛날에는 다 알고 있었어요. 쉬워서. 예, 예. 근데 요새는 어른들도 알기가 저 복잡하게 이렇게 자꾸 법이 뭐 세율도 몇 퍼센트 또 상위 몇 네. 프로 이렇게 되면 또 집값이 예.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되고 공시지가가 이렇게 됐을 땐 점점 복잡해지니까 예, 예. 이거 이 세법이 뭐 이제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이지만 예.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적절히 뭐 대응할 필요도 있는데 예, 예. 이제 정부에서 세법을 전시성으로 법령 개정을 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이제 잦은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예. 어떻게 보게 되면 적절하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니 그거를 다들 아실 텐데 계속 정책이 또 바뀌고 하니까 국민들은 네. 썩소를 날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네. 예? 참 이게 참 아니 전문가들 밥만 먹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우리 서진용 회장님처럼 네네. 예? 경제 그 공부를 다 했을 텐데 왜 이렇게 우리 국민들 저기 그 눈높이도 못 맞추냐 이거예요. 예. 이게 이제 뭐 이 전시성 부동산 정책, 표퓰리즘적 부동산 정책, 그다음에 표를 얻기 위한 정책.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부동산 정치가 시장에 난무하다 보니까 예. 국민들도 혼란이고 부동산 시장도 혼란을 가져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저 마지막 질문 간단하게 하나 저 우리 네네. 서진영 회장님께서 이제 부동산 협회 회장님이시잖아요. 대한부동산학회. 대한이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인데.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어저께인가 저희 출경대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아니 무슨 강남에 무슨 아파트 한 채가 30평형대 아파트가 40 몇 억이어서 저희가 완전 멘붕이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 아니 그 아파트가 40 몇 억이 되던 네. 뭐 400 몇십억이 되던 네. 방송에서 자꾸 그걸 저희들이 떠들어주기 때문에 그게 더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또 방송에서 또 가격이 올랐다고 나오면 네. 분위기 타가지고 또 올라가겠지. 네. 방송에서 이걸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제가.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저 회장님도 부동산 협회 회장님이시고 네. 어떤 뭐 집 가격이 뭐가 특별하게 이상하게 좀 이례적으로 오르더라도 네. 그거 저 보도하지 않는 걸로. 예, 이렇게 좀 어떻게 작전 좀 짜면 안 될까 싶어가지고. 아니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방송국에서 자꾸 어떤 방송국이든 저희 방송국뿐만이 아니고 네네. 이게 아파트 가격이 또 오르네요, 여러분들. 이러다 보면 또 전세 가격 오르겠네요. 네. 이러면 또 올라요. 네. 그러니까 그러지 그래, 말자는 이제, 거죠. 그러지 말자는 거죠. 부동산을 전공한 이 학문을 하는 학자들은요, 네. 이제 시장을 보라보는 것이 아니라, 네.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동산과 인간 간의 어떤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한 예. 방안을 제시하고 연구하는 것이 부동산 학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시장도 어느 정도 학문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이제 학문의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정책들을 수립하게 되면 예.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는데 예.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지금 이제 뭐 내년에 대선에 지방선거 앞두고 있지만은 네. 코로나도 코로나인데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왜냐하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국민 생활과 사실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부동산에서 태어나서 부동산으로 돌아간다라는 이제 이 유명한 그런 명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돈이 많으신 분들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재미 보시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네네. 재미도 조금씩 봐야지 너무 크게 보면은 나중에 일본 따라가요. 이거 붕괴된다니까요. 네네. 예, 욕심을 조금씩 부리셔야지들. 너무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나중에 이제 큰 코 닥칩니다. 이제 우리나라.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유동성의 풍부성들을 좀 더 잡아줘야 되고. 예. 소득 수준에 맞는 이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죠. 이런 어떤 시장 중심의 정책들로 좀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도 제가 좀 시간 좀 오버됐지만은 네네. 시간은 제가 책임지고. 네네. 왜냐면 우리 회장님도 경인여대 교수님이시잖아요. 네네. 교수님이시면 월급 나오시잖아요. 월급 연금 네네. 같은 거. 네. 그거 한 5년 전이나 거의 액수는 비슷하잖아요. 예, 월급은 10년 동안 인상이 안 됐어요. 월급은 우리 오르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집값만 오르냐 이거예요. 예. 같이 어느 정도 비례해야지. 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좀 화 좀 냈었어요, 방송에서. 그러셨어요? 그때 저 밖에서 예. 감독님이 좀 그러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 저한테 그러셨는데 아무튼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저뿐만이 네.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우리 회장님하고 전문가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예. 아무튼 뭐 항상 이렇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서 회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니까요. 네. 오늘 말씀 좀 여기까지 듣고 네.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자, 지금까지 서진영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과 함께했습니다.